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10월이네요. 10월 31일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리시는 분들 3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시작됐으니까 자,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느덧 내일이면은 벌써 11월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게 실감되는 요즘인데, 저는 요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뭐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일상을 보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누워있는 건 저랑 너무 맞지가 않더라고요. 뭐라도 행동을 해야 내가 목표가 생기고 좀 나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저는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지킨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뱉은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라이브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어요. 또 거의 100명 넘어가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굉장한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얘기 드리면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말에 아는 지인이랑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까지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그런 사건 사고가 막 터진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술 먹고도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참 탄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무튼간에 뭐 비트코인 라이브 보러 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설명부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안타깝죠. 제 주위 친구들도 이태원 갔던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다행히도 별일 없이 잘 돌아와서 마음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보셨어요? 이거 압사 노노 즐겁게 놀자, 이런 문구를 걸어놓고 클럽이 운영을 했습니다. 보고 약간 인류애가 상실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걸 보고 압사 노노 즐겁게 놀자, 참 돈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참 별의별 사람 많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누워있는 그런 환경 속에 뭐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다른 나라 욕할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 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튼 병원에 실려가 있는 여러 사람들도 별일 없이 일상으로 복귀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또 있네요. 우리가 돈 벌려고 방송 보시고 돈 벌려고 열심히 트레이닝 공부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사람 많은 데 갈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서로 간에 예의도 좀 지키면서 그런 유흥을 즐기더라도 그렇게 즐겨야지. 제정신 아닌 인간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뭐 밀어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참,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봅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어떤 게 있을지 체크를 해보고 차트도 확인한 다음에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사고를 겪으신 분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크게 주목할 만한 이슈는 없어요. 뭐 유로존의 GDP 나오고 CPI 발표 나오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제조업 구매관리사 지수, 오펙 회의 등등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 혹은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그렇게 잡혀 있고, 수요일도 뭐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독일 쪽에서 무역 수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실업률 등등 나오게 될 텐데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 쪽, 독일 쪽 이런 데는 지표 발표 결과가 괜찮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FOMC 금리 결정 건이겠죠.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혹시 연준이 피봇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좀 혼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까지는 보합세가 예상은 돼요. 이날 금리 결정 이후로 시장이 방향성을 정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그냥 저냥 흘러가는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상자 300명 이태원, 이건 좀 안타까워서 올려봤습니다. 뭐 이런 데는 좀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방송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지지저항선 공유를 또 드렸어요. 피보나치를 여기서부터
이 저점까지 그은 뒤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체크를 해봤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피보나치를 여기서까지 그었습니다. 이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 찍어서 반등세가 어디까지 나올지, 보통 되돌림은 0.618 수준, 또 요즘에는 많이들 보는 되돌림 수치가 0.65 정도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설정해서 되돌림 비율을 체크해봤더니 적당하게 저항 나올 구간에서 저항이 나왔구나. 그 다음 왼쪽에 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매물대의 저항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오전 시황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쭉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더블 라운딩 탑 형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또 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하방이 조금 더 가깝다고 봐요. 오늘 차트로는. 왜냐면 이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어요. RSI 상으로 고점을 살짝 높였단 말이죠, 비트코인이. 근데 이 보조지표는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 또한 점점 줄고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패턴적으로 봐도 이런 쌍봉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거래량 다이버전스, RSI 다이버전스, 총 3가지 정도의 하락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굳이 지금 현물이나 선물로 롱을 잡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롱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다음 지지선을 20.3 정도로 체크를 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 지지선은 살짝 내려서 요 정도 20K 정도에 하나 더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쌍봉 형태로 빠지고 있고 롱을 잡아서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해볼 구간은 20.3 그리고 20K 정도의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하향 채널에서 우상향 채널로 좀 변곡이 된 느낌이기는 하죠. 이런 식의 우상향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되어준 상태다. 다만 기간이 조금 짧죠. 기존의 우하향 채널이 지속되던 이 기간보다 우상향 채널로 변곡된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즉 이 말은 바닥에서 매집 기간이 요 정도가 걸렸다는 건데, 이 정도 매집 후에 상승 반전이 나왔다는 건데, 횡보 기간이 긴 느낌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상승세가 쭉 연달아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에 대한 근거는 패턴,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 거래량 다이버전스 등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4번 한번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4번 한번 입력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4번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접어두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기점으로 봐야 된다? FOMC 기점으로 변곡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야 된다. 차트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내려오던 우하향 채널 벗어나기 위해 바닥권에서 이렇게 컵앤핸들 형태를 그려주면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봉상 쌍봉 형태가 나와줬고 그 다음 RSI 다이버전스가 좀 강력하게 나왔어요. 거래량 또한 줄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이어지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성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일봉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봉에서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그래도 이 쌍바닥의 형태, 한 바닥은 뾰족하고 한 바닥은 둥그렇게 돌아가는 아담과 이브 패턴이 형성이 됐습니다. 아담과 이브 패턴. 자, 아담과 이브 패턴은 제가 방송 때 여러 번 설명드리는 패턴인데, 한쪽 바닥은 뾰족하게 형성이 되고 한쪽 바닥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닥이 나와주는 패턴인데, 전형적인 바닥 잡아가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에서는 상승이 멈추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단기 조정 후 올라가는 게 그림이 더 이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4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를 뚫고 상승하면 큰 상승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하락 다이버전스를 뚫고 올라간다는 거는 올렸던 것보다 한 번 더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여실히 나왔는데 그거를 무시한 채 위로 올린다는 건 상승의 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돌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다이버전스를 뚫고 올라가는 상승은 더 강력한 게 맞죠.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했던 여러 역사들을 봤을 때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았어요. 보시면 쌍봉을 만들었지만 다이버전스가 떴었고, 자 이때도 가격을 이렇게 같은 가격대로 올렸지만 다이버전스가 살짝 나와준 다음에 가격이 또 조정을 받았었죠. 이때도 조정을 받았었고, 이때도 가격은 올라갔지만 RSI는 고점에서 일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이버전스가 또 컨펌이 됐는데, 그럴 때마다 가격은 큰 하락을 겪었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이버전스가 또 형성이 됐으니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는 분들은 6번 한번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들은 6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네, 6번 입력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텔레그램에서 제가 시황을 한 번 더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기사예요. 포워딩을 해온 건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 협정 참여를 또 중단을 했습니다.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인플레에 악재가 될 만한 이슈가 또 형성이 된 거죠. 곡물 수출 협정을 중단을 때리면서 식량 시장이 다시 요동치게 되면 당연히 물가 지수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잠재워지는 게 중요한데, 잊혀질만 하면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잊혀질만 하면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무한 반복이에요. 매크로적인 이슈들 나아진 부분이 있을까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구나. 곡물 가격 상승하면 자영업자들 다 죽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자영업자분들도 판매하는 음식의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은 그거를 또 몸으로 체감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가 지표에서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작은 기사거리 하나가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대규모 움직임을 앞두고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수렴의 형태가 큰 그림에서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RSI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아직 추세 하단에 있기 때문에 하락은 뭐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 강세장으로 이어지려면 24.8 주요 저항을 제거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참고만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단편적으로 차트를 분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 고래가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면 가격은 상승하더라 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래들이 물량을 이렇게 보냈을 때, 그러니까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밑에 초록색 선이 있고 그 다음 하얀색 선이 있어요. 자, 익스체인지 인플로우 라고 나와 있는데, 거래소로 물량이 많이 입금될 때 이 지표가 위로 튀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위로 팍 튀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확 튀었을 때 가격은 상승을 했었다. 근데 현재 같은 약세장에서 의도적인 펌핑은 단기 수익 실현 또는 이익을 얻은 뒤 더 큰 덤핑, 가격을 떨어뜨리는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강세장일 때는 익스체인지 인플로우가 위로 확 튀어줬을 때 가격이 크게 상승을 계속 해줘요. 근데 약세장일 때는 익스체인지 인플로우가 위로 크게 튀어줬다고 해도 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 나왔던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단기적인 상승 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 고래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움직이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크립토퀀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크립토퀀트, 여기에 들어가시면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요금제들이 있거든요. 이 요금제로 결제를 해주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지표들은 사실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결제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만한 데이터 분석은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따로 체크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을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 잠깐 1분만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부분이 있으시면 가져가셔서 내 매매에 활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화면 가리개를 끄고요, 오늘의 시황을 말씀드릴게요. 메모장에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저번주에 급등을 해줬어요. 이유라고 보면은 사실 뭐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이죠. 애플, 인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덩치가 큰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로 나스닥은 급등 흐름으로 상승을 연출해 줬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호실적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소비가 줄지 않았구나. 사람들의 투자 심리, 소비 심리라고 할게요. 아직 건재하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는 아무래도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연준축,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또한 시장에 훈풍을 불어다 줬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발표된 지표가 하나 있었죠.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PC 지표라고 부르는 거죠. 전월 대비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MOM 기준으로 상승을 해준 부분이니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승세에 놓여져 있다. 연초와 같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다. 즉 소비 심리가 건재하고 경제가 탄탄하지만 물가가 잡히기에는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업체들,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그 호실적이라는 배경은 사람들의 소비도 줄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탄탄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물가 지수는 사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아직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매크로적으로 해결된 부분이 크게는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승을 좀 단발성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소비가 여전히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멘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매크로적인 거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린 거예요, 방금. 파월 의장이 잭슨홀 이후 나의 주된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다. 연준은 인플레를 2%대로 내리는데 매우 단호하며 일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님이 보시는 이 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건재한 상황이고 기업들의 호실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내릴 때까지 나의 스탠스를 바꿀 필요는 없다. 나는 인플레가 2%대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11월 3일에 있을 금리 결정 일정을 체크하며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올바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입력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트코인 차트상 단기 조정이 나올 만한 부분들이 체크가 됐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은 잡히지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남아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게 어떤 부분으로 확인이 되냐면 업비트의 도지코인 보신 분 계시나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도지코인 좋다고 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살만하다고. 제가 80원대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80원대 도지코인 해볼만 하다. 추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35%가 올랐습니다. 135%. 도지코인이 지금 알트코인 중에 차트가 제일 괜찮은 편이다. 근데 안 믿으셨죠? 도지코인이 워낙에 말썽꾸러기니까 믿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도지코인 이렇게 올랐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유로 135%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슬슬 익절하세요. 그리고 알고랜드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고랜드도 다른 코인에 비해 힘 좋죠. 솔라나도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말씀드린 거 대부분 아직 추세가 견고하다. 도지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는 너무 쌌어요. 이거 너무 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수익 보신 분들 저 치킨 하나만 보내주세요. 130%짜리 현물 추천드린 건데 치킨 하나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담 삼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지금 달려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뻥 떠있는 애들은 지켜봐야 돼요. 이게 왜 지금 횡보를 해주냐면 자 보세요. 1시간 봉으로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이에요. 매물. 그쵸?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던 박스권에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매물을 소화해주기 위해서 얘가 옆으로 길 수밖에 없어요. 매물을 잡아 먹으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횡보가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플래그 패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옆에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내려와서 올렸어요. 근데 이 매물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플래그 패턴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뭐 아니면 삼각스름 같은 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 매물 소화를 실패하면 얘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성공하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패턴이 형성되는 이유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한 번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매물을 한 번에 소화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패턴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또 괜찮은 종목 좀 겁이 나네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ENS 혹시 기억하시는 분?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저 요거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완만하게 바닥 돌리면서 수급 유입되는 게 참 이뻐요. 그림이 이뻐요. 전형적인 매집 형태거든요. 요런 게 하단에서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는 게 전형적인 매집 형태인데 이 친구가 좀 떨어질 때마다 죽을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확인되신 분들은 5번 한 번씩 입력 부탁드릴게요. 5번. 근데 저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사실 억울한 게 있어요. 도지를 제가 추천드리고 제가 안 샀습니다. 저는 수익을 못 봤어요. 도지코인. 여러분들한테 설명만 하고 그냥 냅뒀단 말이죠.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버릴 줄은 몰랐네요. 뭐 배가 아프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돈 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다음에 또 뭐 괜찮은 종목 있거나 그러면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때 잘 보시길 바랄게요. 방송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체크를 잘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추천드렸다고 해도 여러분들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의 기준에 어긋나는 게 있으시면 절대 쳐다도 보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슈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차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으니 뭐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에서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남은 평일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